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부담이 줄기는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한 은퇴스쿨,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윤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무드셀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 유독 건강보험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자가 많아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베이비붐 세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계산해 보면 이분들이 정년에 해당되잖아요. 정년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건강보험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되니까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납부 대상이 이제 살아있는 한 내야 되는 거니까 은퇴 이후에도 계속 납부해야 되니까 당연히 관심 갖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부과 대상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직장 가입자들은 자기 소득에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에도 부과되는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부과가 안 됐는데 거기 부과되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과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떼고 나오는 방식이지만, 지역 가입자는 부과가 되면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게끔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같은 좀 인구 구조적인 요인 외에 또 뭐 다른 요인들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관련돼서 이제 조금 몇 가지 제도적인 변경 사항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끄는데, 지역 가입자는 아까 소득에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이 중에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부터는 2천만 원 이거랑 상관없이 분리과세 되는 소득도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1,010만 원을 벌면 1,010만 원 전체 부과되는 거예요. 또 특히나 은퇴자들은 금융자산 넣어놓고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될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강화가 됐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2022년도 9월 달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조금 강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이 있는데, 재산 기준으로 보면 5억 4천만 원, 이거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이하가 되시면 되고요. 소득 요건은 종전까지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였으면 가능했었는데, 그거를 작년 9월부터는 이거를 2천만 원으로 다운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축소가 되니까 피부양자로 있던 분 중에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퇴직자분들 중에 나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안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랑 이 제도상의 변화들이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면서 건보료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많이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실 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이외의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 부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냐면, 도대체 어떤 소득에 부과하냐. 일종의 뭐 종합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에 부과합니다. 6가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다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연금소득도 부과 대상이라서 이 부분도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모든 연금소득이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공적연금 소득에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아서 부과하는 그런 연금에는 아직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과 대상에 도대체 얼마를 부과하느냐. 소득과 관련돼서는 정률로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 들으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 나이 들어서 노후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데 그 근로소득에까지 다 부과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상에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사업소득이나 기타, 이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다 소득으로 보고 부과를 해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소득은 그렇게 하기엔 좀 그러니까 소득 인정 비율을 절반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은 50만 원 정도까지 번 걸로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가입자는 이제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럼 이제 예금이나 적금, 뭐 보험금 같은 좀 금융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앞서 이제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했잖아요. 재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등급을 60등급으로 나눠요. 재산의 크기에 따라 그 등급별로 점수를 주거든요. 그리고 1점당 2023년 기준으로 208.4원 정도? 그래서 등급, 그러니까 구간으로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등급으로 부과를 하는데 전체 한 7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험료과 구간은 좀 매년 바뀌는 건가요? 1점당 얼마의 보험료를 부과할 거냐. 요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조금씩 인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뭐 재산이 얼마, 소득이 얼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내 건 얼마냐.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득 기준부터 한번 볼게요.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최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붙는 보험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요양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보료 산정된 데 보통 한 12.81% 정도가 장기요양 보험료로 부과가 되는데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 보험료가 19,780원이고요. 거기에 2,530원 정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붙어가지고 실제 부과되는 납부해야 되는 22,310원 정도, 한 3천 정도 버시는 분이면 거의 한 20만 원 가까운 돈을 보험료로 납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거 진짜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보시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코너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 소득 넣고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좀 더 자기 정확한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소득 말고 이제 재산보험료가 이게 점수 단위로 구간 단위로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표를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재산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재산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재산세 과표가 한 3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15만 원 가량 되는 돈들을 내시게 될 것 같고, 한 10억짜리 재산세 과표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4만 4천 원, 그 정도 가량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이제 아까 소득 보험료 있으시면 소득 보험료랑 이 재산 보험료를 추가로 이제 더해서 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된 것도 이제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자동차 관련된 보험료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기량 한 3,000cc 국내 승용차로 잔존가액이 한 5천만 원짜리 정도면 한 4만 3천 원. 그게 만약에 외제차다 그러면 한 5만 1천 원 정도. 그래서 많이 내면 한 5만 원 정도 내시는데 대부분 은퇴자분들이 자동차 같은 건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는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오늘 핵심은 좀 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다가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산 조건은 5억 4천만 원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공적연금 소득. 이거 다 합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은 탈락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이 넘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중에 9억 원 이하인 분. 요분은 좀 아깝잖아요. 근데 소득 조건 이거 조금 까다롭게 해서 약간 허용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5억 4천에서 9억 사이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이제 피부양자 등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뭐가 있냐 그러면 사업소득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신 분 있고 그냥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사업소득 있으신 분 있는데 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내가 피부양자 자격이 되느냐 요걸 챙기는 게 1순위. 그러면 안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소득은 없는데 또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방법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 소득에만 부과가 되잖아요. 대신 이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건보료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퇴 후에 내가 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좀 많이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직장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건보료를 내셔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근데 재산이 많아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만들어서 직장 가입자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득의 형태를 좀 바꿔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가지고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서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되면 그건 이자 배당 소득이 되니까 1,000만 원이 만약에 한 해 넘어가면은 아까처럼 건보료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건보료 7.09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 붙으면 실제 이자 배당 받는 금액의 한 8%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그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 이거는 연금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적연금소득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해서 내가 소득을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이자 배당 소득보다는 개인연금, 사적연금 소득 형태로 만들어 두시면 건보료 부분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소득의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보셔라. 그래서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태첼러 선생님과 이제 건강보험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 퇴직을 하시면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게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럼 직장 다닐 때랑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는 사실 보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4가지 정도 검토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피부양자 등재하는 방법, 그다음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는 방법, 재취업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이자 배당이 아닌 연금소득 형태로 운용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분들도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들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 정도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은퇴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드셀러가 답변해 드립니다.